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사흘 만에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지명을 하고 당직자들을 북돋았습니다. 이제 60일밖에 안 남은 대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길 것 같죠? 네. 저희가 축 처져 있고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선에 방점을 두고 당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서 경선 준비를 위한 첫 회의도 곧 한다고 합니다. 불과 사흘 전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무슨 대선 후보를 내냐면서 비판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파면된 후에도 관저에서 상황 노름하는 내란 수괴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탄핵되면 그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지.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원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수호를 외쳤던 그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지우기에는 큰 뜻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는 그림이 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런 응원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남동 관저 앞은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점지하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필패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이 탄핵 사흘 만에 선관위를 구성했습니다. 자숙 기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통해서 탄핵 사태 또 계엄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충분한 사죄와 자숙 없이 대선 승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국민의 선택권, 우리 당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충분한 자숙이 없었다는 것은 언론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새로 준비할 것들 이번에 이제 대선이 불과 57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또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계속한 우리 당의 반성과 쇄신 메시지를 동시에 내면서 어떻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비전을 우리 당이 중도와 우리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치인들을 두고 이 세간에서 하는 말이 있죠. 후한무치하다. 참 얼굴이 두텁고 뻔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의 행위,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파면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사과하고 끝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요. 불과 4월 4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며 기각과 각하를 강하게 외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인용까지 파면까지 될 잘못을 했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관저 앞에 가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을 때다. 국민들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어떤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정치인에게는 어떤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었던 김웅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쇄신하고 성찰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뒤에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의총에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이 우리가 정말 국민한테 염치가 있다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들. 저는 이런 부분들의 전 내부적인 성찰들이 더 지난 후에 대선을 얘기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선관위원 면면을 보면 친윤 색채가 강하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당내 반응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선관위원장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의원 원외 인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면면을 놓고 보면 현역 의원 가운데는 이른바 친윤 색채가 있는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다라는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원외 인사들만 놓고 본다면 이게 친윤 인사로만 구성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덧붙여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선수가 중요하지 심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양심에 따라서 경선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 당이 당대표 선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63%의 득표를 통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인적 구성을 두고 이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양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개파색이었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관위 구성을 두고 친윤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을 대표하는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선관위원장부터 선관위원들까지 새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요. 대통령 출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답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선관위원장 좀 새롭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원장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경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새거 신드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선 관리하는 데서는 풍부한 경험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회의가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당 회의가 나오면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지금 제명이나 이런 조치는 안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해당 행위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 해당 행위란 즉 당헌이나 당규를 어겨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정치 등 여러 해법이 있는데도 국경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했다. 엄청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로 국민의힘에 해로운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보다 더 해로운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방송을 포함해서 아마 수백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속의 윤석열과 손을 끊어야 한다. 손절하지 않고서 윤을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서 어떻게 합리적 보수의 씨앗이라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정말로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윤석열 파면이 되면 익숙한 정치의 문법으로 보면 윤석열 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간판 내리고 신장개업하고 바깥에서 새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천막당사라도 차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흩어지니 우리가 망했다. 이런 판단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윤석열 계속 껴안고 가면 저는 더 크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내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수막인데 무엇이 죄송한지 무엇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주어 목적어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뜻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잠시만요.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 대통령을 기자 질문이 이거예요.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행위가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당 행위가 되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는데 그 주장이 해당 행위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에 해당 행위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겠다. 즉 대통령 출당은 아예 지금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해당 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예, 그거 짚어드리고 예. 발언권 바로 드릴게요. 사죄드리는 것은 계엄과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헌정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죄드리는 거고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까 그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공당으로서의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자, 그리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 비공개 전환 이후에 권영세 위원장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가혹할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지침을 밝혔는데, 자, 이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해당 행위, 앞서도 제가 출당을 주장하는 것이 해당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 과정과 경선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거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혹시 탄핵을 찬성하고 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을 겨냥한 것인가?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김성열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정광재 의원께 드릴게요. 예, 참 놀라울 정도의 반응인데요.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강빈국 의원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당론을 깃털처럼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조경태 의원과 김상욱 의원 언급을 하셨대요, 실명으로. 이제 한마디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냐? 니들 나가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게 스스로가 자기 모순인 게 지금 앞서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징계를 하겠다? 이게 무슨 자기 모순일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당 행위라는 것은요, 그 당의 어떠한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 국민의힘의 당 이미지를 떨어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행위 조치는 안 하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게 있어요. 당론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징계를 한다. 우리가 박정훈 대령 사건이 얼마 전에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다뤄진 게 항명죄예요. 항명죄라는 게 뭐냐면요.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았으면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때 재판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을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론이라는 것이 헌법을 유린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를 하자는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오히려 당론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걸 알면서도 국회의원이 아무런 자신의 소신도 없이 거수기처럼 그 당론을 따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죠. 그냥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김상욱이나 뭐 조경태나 이런 찬탄파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럼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예, 김상욱 의원이 지금 제일 큰 눈엣가신가요? 당내에서? 지금 뭐 찬탄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상욱 의원이 꼽히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뭐 예상해 보기로는 우리 당내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이미 벌어진 김상욱 전 의원의 과거 행보를 가지고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선 과정 또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의
화합과 단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선거 국면이 아니더라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비단 이번 선거 국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엄격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이 과거에 했던 행동 이것이 정말로 해당 행위였는지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저는 당분간은 당내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상욱 전 의원이라고 중간에 표현해 주셔서 김상욱 의원이라고 제가 마음이 드러난 바로 겁니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예.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상욱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당내 탈당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헌에 규정한 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위배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당헌에 명백히 위배된 행동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일부 세력이 당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탈당 여부는 저의 자유의사와 결정에 의할 것이지 타인의 압력과 권위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탈당을 강제하는 여론과 따돌림은 그 자체가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자 반지성 반민주의 표출이라 생각합니다. 예. 당 밖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자 프레임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란의 이 사태를 겪으면서 배신자로 찍은 사람은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 같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겠으나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당에서 당대표 쫓겨났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을 찍었는데 참 국민의힘이 한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위헌정당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할 때 나왔던 그 결정문에는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행위 자체는 사회, 경제, 정치, 외교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고요. 헌법의 파기에 있어서 압도적인 침해를 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 동조했던 정당이 그대로 그 가치를 이어서 가면서 그 안에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들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 1호당원을 출당시키라는 말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현 주소는요. 내란 정당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내란의 그 힘을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며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으로서의 요건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단지 그 안에서의 탄핵 찬성파 2명을 본인들끼리 집단 확대를 시키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인위적으로 끊어내려고 해도 끊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인 것보다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은인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남긴 자본과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채가 더 커졌기 때문에 당의 운영 또는 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조금 더 부담 요인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헌재 판결을 통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계엄과 탄핵 재판 과정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몰차게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출당 또는 제명을 한다는 요구가 글쎄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살핀다면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 시작하기 전에 오대영 앵커께서 국민의힘의 딜레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지지자들 또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이 딜레마 속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해결책들을 국민께 제시해서 그걸로 판단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살짝 좀 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딜레마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후의 행동이 더 문제인 거예요.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누구도 비정상적인 망상에 빠져서 그걸 할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111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망상 같은 내란 행위를 저질렀던 대통령을 비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계속해서 초래해 왔잖아요. 4월 4일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죠. 최소한 출당과 제명은 서류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라도 보여주는 게 최선의 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인물과 관계를 끊자고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핍박과 해당 행위의 어떤 그런 강제와 강압들은 없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내란의 세력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같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분과 뭔가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 좀 반응을 드리고 싶어요. 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우리 당이 분열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분도 있고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어떤 한 명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실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좋은 결과라면 정권 재창출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겠죠. 예. 저도 짧게만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제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징계를 받아서 파면된 게 아니잖아요. 내란이라는 엄청난 범죄 행위, 중대 범죄의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당은 계모임이나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권을 목표로 모인 집단이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이상을 실현을 하고 집권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끊어낼 수 있어야죠. 계모임이나 친목 모임이면 싫어 너 나가 인위적으로 그렇게는 그런 데서는 못 끊죠. 그런데 저는 정당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국민의힘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파면 당일날 입장을 냈고 또 어제도 입장을 냈거든요. 첫날과 어제가 좀 달라요. 첫날은 지지와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당 중심으로 대선을 준비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라는 첨언도 했지만 어제는 더 나가서 국민 변호인단의 첫 함성을 기억하고 여러분 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해서 관저 정치를 넘어서 이제 사저로 들어가면 사저 정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김성열 의원님. 예,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야구를 좋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8대0 완봉패입니다. 완봉패. 예. 이 정도의 완벽한 결정문으로 위헌이 확실히 졌으면은 지금 자중해도 모자를 떼죠. 석고 대제해도 모자를 뗍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앞에는 뭐 그나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으나 그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뭐 차기 권력에 대한 이런 정치에 관여하려는 듯한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앞에 나온 메시지는요. 미리 준비되었던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밑에서 어떤 분이 준비해 줬었던 의례적인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고 지금 나오는 것이야말로 좀 본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되는 거. 이 앞에서도 지금 왜 탈당을 시키냐, 왜 제명을 시켜야 되냐, 딴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국민의힘에서 벌어질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그렇게 해서 상황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연 중도층의 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걱정이 돼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좀 충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시려는 분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저에 찾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오라고 해서 갔을까요? 오라고 해서 갔으면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죠. 내용이 나와야죠. 근데 내용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일종의 이용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윤심을 등에 업고 이번 뭐 당 경선이나 이런 걸 한번 통과시켜 보겠다라는 막 어두운 속셈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 10명 중 8명 정도가 지금 뭐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렇다면은 과연 국민들이 탄핵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탄핵을 당한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과연 본선, 대통령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보엽 의원 의견까지 들을게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있을까요? 어제 윤석열 메시지를 보면서 그 전에는 약간 전체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어제는 국민 변호인단인가요? 자신들의 지지자만을 향해서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읽고 나서 느낌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주인공이 용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I will be back 하면서 엄지손가락 내는 것처럼 윤석열은 언제든 돌아오고 싶구나. 나 곧 돌아올 테니까 나 잊지 말고 계속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요. 계속 저런 상태로 있으면 국민의힘이 더 위태로워질 거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는 것은 소환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읽히는데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였나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와서 혹은 태세 전환 이런 물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검찰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수사만 탈탈 털듯이 했죠. 그래서 김건희 씨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출장 가서 휴대폰을 반납해 놓고 진술한 걸 그대로 받아 적는 식의 황제 수사 논란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검찰은 아마 고민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파면된 상태에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을 계속 독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차기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지금까지 권력의 눈이 무서워서 못했던 수사 열심히 하는 흉내라도 낼 것인가? 다음 정권에서도 우리가 이 권력을, 검찰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검찰 수뇌부는 계속 끊임없이 잔대가리를 굴릴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뇌부의 그런 판단이 과연 일선 수사하는 검사들까지 미칠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채양명주라고 표현돼 왔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수사를 미뤄왔던 모든 일들, 특히 최근에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 건을 포함해서 삼부 체크, 삼부 토건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의혹, 명품백,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검찰이 웬만큼은 수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잔머리로 순화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때요? 그 보시기에 네. 검찰에서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아 보이긴 한데 기사 제목만 보면 조율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심우정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는 늦었다. 그리고 때는 늦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공천 개입에 대한 음성이 나온 지가 얼마나 지났죠? 제 기억에는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음성이 공천 개입이 명백함에도 불러서 소환 조사조차도 모하면서 조율을 할 정도면 여전히 윤석열의 검찰은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지 어떤 신뢰나 향후의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 역할을 기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맞서서 즉시 항고를 포기할 때 이미 검찰도 이번에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돼 있겠구나라는 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을 하든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따로 보강을 해서 하든 지금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이 그동안 12월 3일 날 검찰과 경찰과 국민의힘과 폭넓게 밝혀지지 않는 내란 세력들이 어떤 일을 12월 3일 날 꾸렸고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외에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책임을 묻는 대상이어야 되지 검찰이 예를 들어서 권력이 다 없어진 윤석열 부부를 소환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검찰의 새로운 어떤 보험이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별 의미 없는 일정 조율이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 개입했다는 정황 여러 차례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수사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와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내드리면서 이번 이슈를 정리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5.7%, 조국혁신당이 5.2%, 개혁신당이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사 개요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